네, 앞서 보셨듯이 의대 정원을 늘리기로 한 결정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 양측 논란의 핵심부터 향후 파장까지. 박향 전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정책관님께서는 의사 출신이자 이 복지부에 몸을 담으셨습니다. 그래서 양측의 사정은 그 누구보다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 현재 정부의 증원 입장, 배경이 무엇이고 또 좀 어떤 입장인지 자세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의대 정원 늘리는 문제가 단순히 이번 정부에서만 제기된 문제는 아니었고요. 지난 정부에서부터 그 이전에부터 꾸준히 문제 제기를 해왔던 건데 특히 이제 이번 정부 들어서 응급실 뺑뺑이 문제라든지 소아과 오픈런 또 지방 그 비수도권의 의사 필수 의료 인력의 부족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첨예하게 드러나면서 아 정말 더 늘려야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공공연하게 공감대가 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확대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도 뭐 기존에 논의되어 왔던 거고 또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 늘리려고 했던 것이 좀 좌절된 그 과거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점들이 드러난 상황이라서 이제 좀 액션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사수 증원에 대한 여론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그렇죠. 현재 의대 정원 이 증원도 이렇게 밀어붙일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런데 증원 숫자가 2,000명 좀 예상보다 많아 보입니다. 이게 이렇게 산정한 기준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복지부에서 발표에 의한 걸로 보면은 가장 기본적인 기준은 OECD 평균이에요. 지금 전체적으로 OECD 평균으로 봤었을 때 OECD 평균이 3.6명인 거에 대비 우리나라는 2.6명 정도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OECD 평균 부족하다. 네. 그리고 이제 인구수는 줄어든다고 하나 향후에 이제 노인 인구 비율이 높아지고 초고령 사회로가 될 거기 때문에 그거에 따르는 의료 수요는 인구수하고는 좀 다른 측면에서 수요는 계속될 거다. 뭐 이제 이런 논리들을 근거로 해서 15,000명 정도가 35년까지 부족하다라고 추계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2035년까지 10,000명에서 15,000명을 늘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2,000명 내지는 최소 1,000명부터 2,000명 사이로 한 10여 년간은 늘린다. 뭐 이제 이런 그 방침을 지금 발표한 거죠. 일단은 부족한 숫자부터 챙기고 그거를 그렇죠. 이제 나눠서 사실 네네. 2,000명이라는 숫자 나온 건데. 그렇죠. 그런데 의료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면 측면에서는 이것도 밥그릇 싸움 아니냐 이런 논란의 중심에 서면서도 많은 문제 제기를 해왔는데 그것도 좀 깊게 좀 들어보고 새겨볼 만한 문제 제기들이 네. 많아요. 특히 이제 그 우리나라 의료 전달 체계의 문제라든지 수가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인구 구조가 변한다 하더라도 인구 구조를 또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 보자면 소아 인구 그다음에 중장년 인구, 노년 인구 이게 어떻게 인구 패턴이 어떻게 바뀔 거냐에 따라서 그렇다면 전문의의 전반적인 숫자에 대한 재편 이런 것들까지도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아주 구체적이고 또 전문적인 측면에서 문제 제기를 해왔기 때문에 그것 또한 깊게 새겨봐야 될 문제가 많습니다. 그럼 지금 의사협회에서 주장하시는 이게 단순 증원은 아니다라는 말씀에는 굉장히 명분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특히 이제 그 OECD 평균으로 봤을 때 최근에 지금 OECD 그 발표가 났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절대 숫자는 인구 1,000명 대비 의사 숫자가 부족한 건 맞아요. OECD보다 낮은 건 맞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인구 대비 의사의 증가 속도는 OECD 평균보다 좀 빠르거든요. 숫자를 무조건 늘려놨다고 그래서 그 숫자가 원하는 대로 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들이 시작되어야 되고 또 그런 것들이 공감대를 형성해야 돼요. 의사 숫자가 부족한 것 같아. 부족해 실제로. OECD 평균에 몇 명 부족하니까 늘려야 돼. 이게 가장 경계해야 되는 정책 방법이에요. 그럼 지금 전체적으로 다 공감을 하고 있는 거는 딱 하나. 필수 의료 인력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왜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건지 몇 가지를 요인을 말씀을 하실 수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런데 이제 그 필수 의료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어쨌든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 건 우리가 저수가 정책을 쓰고 있는 건 맞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지금 의사들도 주장하는 게 의사수 늘어나면 건강보험 재정 고갈될 거야. 이 말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수가로서 저수가이면서도 굉장히 그 문턱이 낮은 의료 이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건강보험이라는 큰 우산 안에 모든 의료기관이 강제로 들어있단 말이죠. 그러면 건강보험 재정 안에서 이게 풀려야 되는데 지금 우리 정책이 어때요?
건강보험 재정 안 늘릴 거야. 안 올릴 거야, 돈. 근데 건강보험은 지금 필수 의료 패키지 늘리면서 팍팍 수가 늘려줄게. 그러면 재정 빵꾸는 어떡하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주 정교하게 톱니바퀴처럼 돌아가주는 정책들이 네. 함께 가졌을 때 의료 인력이 실효성 있게 배치가 되고 갈 거란 얘기죠. 그런 비전이 동시에 던져지지 않기 때문에 의사단체로부터 반발을 얻는 거고 국민들도 막연하게 내가 우리 아이 좀 진료받고 싶은데 내가 오픈런 이거 간 거 힘들어. 그다음에 응급실 뺑뺑이 돌 때 우리 애가 아팠는데 못 갔어. 그러니까 정말 의사 부족해. 이런 국민적 그런 정서 이런 것들은 그냥 느끼는 정서이고 명확한 데이터나 근거. 그다음에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뭘 또 감수해야 하는가. 네. 어떤 걸 또 감수해야 하는가에 대한 그렇죠. 공감대가 있어야 돼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필수 의료 패키지를 늘려주고 그다음에 필수 의료에 대한 예산을 지원을 더 늘려주고 지역에 남게 하려면은 뭔가 인센티브도 더 주고 하려면 그 재정은 어떻게 할 거야. 그러려면 우리 국민들도 함께 고통을 나눠야 됩니다. 이런 논의들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좀 하신 말씀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이거는 정부 혼자 나서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의협이 모든 의사를 대변할 수도 없습니다. 그다음 병원협회와 또 병원들도 상급 종합병원이냐 중소병원이냐에 따라 이해관계가 너무 달라요. 그거는 일단 첫 스텝을 밟는 거예요. 그러면 스텝을 밟으면서 이런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을 하면서 단계적으로 어떻게 서로 공감대를 형성해가면서 늘려나갈 것이며 제도도 보완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정치적으로 2,000명 던져놓고 당장 가자. 이거는 누구로부터도 공감대를 얻어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 정책관님 말씀에 따르자면 일단 의사 수를 증원하는 데는 상당수 굉장한 그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밀한 계획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박향 전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모시고 말씀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